여러분, 혹시 주인공이 아니라 색깔로 시작하는 소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이 바로 그런 작품이에요. 보통의 소설처럼 어떤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흰색이라는 이 단 하나의 감각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설이랑은 문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.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정말 뜬금없어 보이는 이 흰색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하나를 딱 붙들고 우리를 삶과 죽음, 그리고 상실이라는 아주 깊고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런 궁금증이 딱 생기지 않으세요? 아니,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의 기본 공식, 뚜렷한 줄거리나 등장인물 같은 거요? 그런 것도 없이 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된다는 걸까요? 바로 이 대담한 질문, 이게 바로 흰이라는 소설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이 질문에 대한 소설의 대답은 좀 특이해요. 바로 이 목록이거든요.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65개의 흰 것들에 대한 짧은 생각들이 하나씩 모여서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. 읽다 보면 이게 소설인가 신가 싶기도 하고요. 솔직히 처음엔 좀 지적인 퍼즐처럼 느껴져요. 아니, 각설창이랑 흰개 그리고 안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싶죠. 근데 신기하게도요,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아주 깊이 숨겨진 이야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네, 이 아름답지만 어딘가 서늘한 흰색 이미지들. 그 뒤에는요, 아주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아픈 기억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. 이 소설 정체는 사실 단 한 사람을 위한 헌서와도 같아요. 바로 작가의 언니입니다.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지만 그 누구의 기억에도 제대로 남지 못했던 바로 그 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그 언니는요, 태어난 지 딱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였다고 해요. 2시간?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. 소설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.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. 와, 정말 그렇죠. 한 사람의 부재가 곧 다른 사람의 존재의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소설의 화자는 자기 삶 자체가 언니의 죽음 위에 세워졌다고 느끼는 거죠. 이 감정이 소설 전체를 감싸는 아주 근원적인 슬픔이 되는 거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그 65개의 흰 것들 목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. 생각해보세요. 갓 태어난 아기를 감쌌을 그 흰 강보, 또 결코 마셔보지 못했을 엄마의 흰 젖, 핏기 없이 창백했을 아기의 피부, 이 모든 흰 것들이 결국 만져볼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그 언니의 기억의 파편들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한강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이 지독하게 개인적인 슬픔을요,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확장시킵니다. 이 아주 작은 죽음을 거대한 역사의 상처와 딱 연결시키는 거죠. 이야기의 무대가 바뀌는데요. 화자가 흰도시라고 부르는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부터예요. 그런데 이 도시, 그냥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.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. 그럼 이 흰 도시가 어디냐? 바로 폴란드의 바르샤바입니다. 여긴 정말 엄청난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. 2차 세계대전 때 도시의 거의 90%가 완전히 파괴됐었거든요.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시민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서 정말 기적적으로 도시를 복원해낸 거죠. 말 그대로 파괴와 부활,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바르샤바라는 도시에서 두 개의 이야기가 정확히 겹쳐집니다. 한쪽에는 2시간 만에 사라진 그 연약한 생명의 유일한 흔적, 아기 옷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끝까지 사라지기를 거부했던 도시의 폐허가 있죠. 이 둘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지워지려는 운명에 맞서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겁니다. 이 도시가 얼마나 깊은 절망을 견뎌냈는지 히틀러의 이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깨끗이 본보기로서 쓸어버리라. 정말 섬뜩하죠? 이건 그냥 도시를 파괴하는 걸 넘어서 역사 속에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시도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바르샤바가 그 잿더미 속에서 기어코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낸 것처럼 이 소설 흰윤, 침묵 속에 영원히 묻힐 뻔했던 그 언니의 존재를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되살려내는 행위인 셈이죠. 개인의 슬픔과 도시의 비극이 부서졌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은 것들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.
기억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이런 상실을 우리는 어떻게 애도하고 또 치유할 수 있을까요? 이 소설은 그 답을 바로 글쓰기라는 행위 그 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. 이 문장의 그 해답의 핵심이에요. 나는 당신에게 이 문장들을 줄 것이다. 더럽혀지지 않을 것들을. 이 말은 즉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난 언니에게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순수한 문장들을 주겠다는 다짐인 거죠. 바로 이 순간 흰색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색이 아니게 돼요. 그 어떤 어둠으로도 오염시킬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생명력의 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. 이 소설이 제안하는 치유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. 첫째,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, 그러니까 그 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거예요. 둘째, 그것들을 글로 붙잡아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언어라는 몸을 얻게 된 기억은 마침내 작가와 독자 모두를 위로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. 결국 이 소설에 나오는 65개의 목록은 그냥 사물 묘사가 아니었던 거예요. 세상이 보기엔 아무런 무게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작은 생명에게 이름과 의미 그리고 존재의 무게를 부여하는 아주 경건한 의식이었던 거죠. 이게 바로 이 책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언어의 힘입니다. 언어가 없었다면 그저 기억되지 못한 삶, 잊혀진 역사, 말 못할 슬픔으로만 남았을 거예요.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, 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끈질긴 생존의 증언이 되고 마침내 우리를 치유로 이끄는 길이 되어주는 거죠. 한 평가는 이 소설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어요. 파괴될 수 없는 것들, 더럽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. 정말 멋진 표현이죠?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파괴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그 순수한 빛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일 겁니다. 자, 이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여러분의 삶,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색을 담고 있나요?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하나의 색으로 피워내야 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색일까요?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품고 있는 그 색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